아시아 플랜텍은 미국 핸들리 그룹과 기술 제휴로 상세 설계, 제작 등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 최고의 에어 서포티드 컨베이어를 아시아, 태평양, 즉 퍼시픽 림 지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물류 이송 설비 분야에서도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설비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석탄 등 원료 하역 부두에서 발생하는 해양 오염 및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 새로운 기술의 설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핸들리 그룹에서는 운반 하역 설비에 에어 서포티드 컨베이어를 적용하여 고객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에어 서포티드 컨베이어는 이와 같이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기존 컨베이어에 비해 소비 전력이 약 30%가 절감되는 경제성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컨베이어 시스템입니다. 그럼 에어 서포티드 컨베이어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일반 컨베이어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일반 컨베이어는 고무 벨트 위에 석탄 등 운반물을 싣고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아이들러 롤러에 의해 원료를 이송하는 방법으로 이때 아이들러 롤러와 벨트의 마찰로 많은 소음이 발생하고 벨트가 마모되어 벨트 수명이 단축됩니다. 일반 컨베이어는 석탄 등 원료를 싣고 이송할 때 아이들러 롤러의 일정한 간격 때문에 벨트에 충격이 가해지고 이때 낙탄 및 분진이 발생하여 환경 설비 등 2차 처리 설비가 필요함에 따라 불필요한 유지 관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일반 컨베이어는 에어 서포티드 컨베이어에 비해 구조물이 다소 증가됩니다. 아이들러 롤러 지지 구조물과 분진 비산을 막기 위한 갤러리 설치 등으로 구조물 증량이 다소 증가되나 환경오염 방지 효과는 크게 떨어집니다. 또한 유지관리 보수 비용 측면에서는 5년 주기로 비교할 때 일반 컨베이어가 에어 서포티드 컨베이어에 비해 두세 배 더 소요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우선 일반 컨베이어는 2, 3년마다 아이들러 롤러를 교체해야 하고 아이들러 롤러와 벨트의 마찰로 3년에서 5년 주기로 벨트를 교체해야 하며 또한 낙탄 제거를 위한 추가 인건비와 비산먼지로 인해 더 큰 용량의 집진기가 필요하여 불필요한 전력 소모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에어 서포티드 컨베이어는 완전 밀폐로 분진 및 낙탄이 발생하지 않으며 아이들러 롤러에 의한 소음도 없을 뿐 아니라 아이들러에 의한 마모가 없기 때문에 일반 컨베이어에 비해 벨트의 수명이 두세 배 길게 되고 마찰 손실에 의한 소비 전력도 현저히 감소됩니다. 또한 갤러리 구조물이 불필요할 뿐 아니라 본체 단면의 기능을 향상하여 경사각 20도에서 컨베이어 본체 자체로 서포트 없이 30m까지 지탱이 가능함에 따라 서포트 구조물 비용도 상당 부분 절감하게 됩니다. 특히 핸들릭 에어 서포티드 컨베이어는 본체 플리넘이 12m 단위로 모듈화되어 있어 운송 및 설치가 아주 편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에어 서포티드 컨베이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핸들릭 그룹의 창설자이며 세마 공기부상 컨베이어 멤버인 미스터 행크 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핸드릭 그룹의 공기부상 벨트 컨베이어는 에어하키와 아주 비슷합니다. 에어하키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게임이죠. 에어하키 게임 테이블에는 공기가 나오는 작은 구멍들이 있어서 손잡이로 하키퍽을 가볍게 치기만 해도 앞뒤로 쉽게 움직입니다. 공기부상 벨트 컨베이어가 에어하키와 다른 점은 하키퍽 대신 벨트가 에어 쿠션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에어 쿠션의 두께는 평균 1mm이며 최대 1.5mm가 넘지 않습니다. 컨베이어에서 공기가 플리넘으로 주입되는 점은 에어하키의 테이블 구멍을 통해 공기가 나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컨베이어 내부로 주입된 공기로 인하여 벨트가 움직입니다. 에어하키 게임과 공기부상 벨트 컨베이어의 차이라면 에어하키 게임에는
각기 다른 작은 구멍들이 테이블 위에 아주 많이 있어 하키폭이 상대편 쪽으로 잘 움직이게 합니다. 공기부상 벨트 컨베이어는 일정한 간격, 일정한 크기의 구멍이 있어서 연속된 구멍을 통해 주입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공기 압력에 의해 벨트가 리프팅되어 동작하도록 합니다. 공기부상 컨베이어는 유지관리의 감소, 완전 밀폐에 의한 분진 발생 억제, 마찰 제거를 통한 벨트 수명 연장, 워크웨이 제고로 인한 초기 투자 비용 감소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많은 장점이 사실이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품을 사용해보면 사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공기부상 벨트 컨베이어의 유지관리비의 감소입니다. 예를 들어 1m 간격으로 캐링 아이들러가 설치되어 있는 일반 컨베이어를 공기부상 컨베이어로 교체하면 그리스 주입 작업이나 아이들러 교체 작업이 줄어들어 유지 관리 비용이 크게 감소될 것입니다. 공기부상 벨트 컨베이어에는 캐링 아이들러와 리턴 아이들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아이들러로 인해 발생했던 여러 문제점도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진 발생과 낙탄 문제까지 감소됐습니다. 두 번째, 헤드부와 테일부의 전 구간의 마찰을 제거하여 벨트 텐션을 낮추어 벨트 수명을 연장하였습니다. 공기부상 컨베이어는 헤드 플립 및 테일 플립을 제외하고 에어 쿠션에 의해 이송물이 운반하기 때문에 벨트의 하부 커버와 트로프 사이에는 어떤 마찰도 없어 벨트의 수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핸드릭 그룹의 대부분의 벨트 컨베이어의 벨트 수명은 5년에서 10년입니다. 공기부상 벨트 컨베이어 벨트의 품질에 대한 신뢰는 지난 22년간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적은 교체 주기로 벨트 수명은 더 오래 연장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불필요한 서포트 부분 감소입니다. 공기부상 벨트 컨베이어의 단면 섹션 기능 향상으로 길이가 긴 컨베이어의 경우에도 서포트의 사용 없이 컨베이어 자체로 지지가 가능합니다. 하버 글라이드 스팬은 약 6에서 7.3m까지 길어졌고 하버 튜브의 경우 서포트 없이도 24에서 30m까지 지탱이 가능합니다. 특히 하버 튜브의 경우 컨베이어 전체를 완전히 에워싸기 때문에 서포트 없이 지탱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워크웨이 및 부가적인 지지 구조물이 불필요함에 따라 설치가 용이하여 초기 투자 비용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45도 드로프를 사용함으로써 이송물량을 10에서 15% 증가시켰습니다. 이송 설비 산업에서 사용하는 컨베이어 드로프는 일반적으로 35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핸드릭 그룹은 45도 드로프를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이송물의 운반을 가능케 하며 일반적으로 35도 드로프보다 벨트 폭을 한 단계 낮출 수 있고 크게는 두 단계까지 벨트 폭을 낮출 수 있습니다. 35도 트로프의 기존 컨베이어 속도는 1분당 90에서 150m이지만 핸드릭 그룹의 벨트 컨베이어에서는 1분당 240에서 270m까지 향상되었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5도의 트로프를 사용함으로써 단면적 운반 가능량이 증가하여 벨트 폭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완벽한 실링을 통해 컨베이어 외부로 유출되는 이송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러 타입 벨트 컨베이어에서 이송물을 운반하면 아주 많은 양의 낙탄이 리턴부로 떨어지거나 테일 플릿 쪽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이 발생하여 로딩 포인트에서 많은 낙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부상 벨트 컨베이어의 경우 로딩 포인트가 완벽하게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이나 리턴 벨트 부분에는 낙탄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7번째, 운영상 발생하는 소음이 적습니다. 공기부상 컨베이어의 소음은 사실 거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에어쿠션으로 인한 이송으로 인해 길어진 벨트 수명의 큰 장점 이외에 아이들러가 없어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기부상 벨트 컨베이어가 가장 많은 양의 이송물을 운반하면서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8번째, 전력비 감소입니다. 공기부상 벨트 컨베이어의 가장 큰 장점은 구동 모터의 전력 절감입니다. 아이들러가 없는 대신 에어 쿠션이 있기 때문에 마찰이 줄어들고 그 결과 아이들러 컨베이어보다 전력 소모가 33% 정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공기부상 컨베이어 구동 모터가 45kW일 때 공기부상 컨베이어는 15kW의 동력으로 컨베이어를 가동시킬 수 있어 30kW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9번째, 적은 동력 소모로 인한 벨트 구동입니다. 컨베이어의 벨트와 이송물은 에어 쿠션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즉, 공기가 지탱해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큰 컴프레셔가 90psi의 압력으로 공기를 불어넣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압력은 공기부상 벨트 컨베이어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실제 작업에서 필요한 공기 압력은 매우 작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길이가 100피트인 컨베이어에서 벨트 폭은 36인치이고 1시간에 500톤의 물건을 운반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죠. 평균적으로 1피트당 필요한 공기 용량은 3에서 3.5cfm으로 100피트에 필요한 공기의 총량은 350cfm입니다. 이 값을 가정에서 흔히 쓰는 스토브 팬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토브 팬을 작동하는 데 필요한 공기 용량은 평균 700에서 2000cfm입니다. 36인치 벨트에서 500톤의 물건을 운반하는데 정말 적은 양의 공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압력이 크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실제 압력은 1psi 미만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1psi는 27.7인치 아쿠아이지만 실제로 공기부상 벨트 컨베이어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평균 압력은 18에서 23인치 아쿠아입니다. 끝으로 세마 표준을 준수한 컨베이어 설계입니다. 공기부상 벨트 컨베이어는 세마 표준을 준수하여 설계하고 핸드릭 그룹은 제품에 세마 표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마는 대용량 이송 컨베이어에 관한 표준을 규정했으며 이는 북미뿐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널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핸드릭 그룹은 세마 이외에도 제품과 관련된 규정들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세마 규정에 따라 표준화된 공기부상 벨트 컨베이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스터 행크 사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에어 서포티드 컨베이어는 일반 컨베이어의 단점을 보완한 친환경적이며 경제적인 설비입니다. 핸드릭 그룹은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타사와 차별화된 기술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공기부상 컨베이어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어나이프 시스템을 개발하여 턴오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벨트에 남아있는 잔류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 타사처럼 턴오버 시스템 하부에 별도의 낙광 처리 설비가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턴오버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벨트의 마모 및 부핀 필요에 의한 벨트 수명 단축 요인을 제거하여 타사의 벨트 수명보다
더 향상시켜 경쟁력 있는 설비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핸들릭 에어 서포티드 컨베이어 구조는 작업자 중심 설계로 점검 창구 높이를 작업자 눈높이 이하로 설계하고 컨베이어 상부 커버도 비상시에 점검자가 커버를 수작업으로 간단하게 탈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비상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핸드릭 그룹은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 쉼로더 및 언로더 등 운반 하역 설비 붐 컨베이어에 라운드 경사각을 채택한 에어 서포티드 컨베이어를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핸드릭 그룹은 석탄뿐 아니라 곡물, 사탕수수, 머드, 자갈 및 제지 공장 등 다양한 운반물에 에어 서포티드 컨베이어를 적용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에어 서포티드 컨베이어 기술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시아 플랜텍은 앞으로도 핸들릭 그룹의 퍼시픽 림 전초기지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여 경쟁력 있고 우수한 품질의 에어 서포티드 컨베이어를 고객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 아시아 플랜텍.